아, 이게 몇 년 만에 함께하는 방송인지를 모르겠는데 2017년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네. 미스터 스몰캡이라는 네. 방송을 네. 같이 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네. 네. 오늘 모신 분이 우리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원을 모셨는데 저랑은 아주 막역한 인연이 있는 우리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대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때하고는 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네. 여러분들께 또 자주 인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위도 좀 올라갔고. 아, 지휘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또 열심히 또 방송을 한 터라 네. 요즘에 이제 방송 조금 스킬이 는 것 같아요. 그 음료수를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염성환 부장님이 나오셨었는데 네. 음료수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 잡혀갖고 네. 댓글에 PPL은 아니시고요. 아니 네. 주식초등학교에서는 네. 게스트분들에게 항상 음료를 잘 제공하고 있어요. 네. 굿!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신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우리 최종경 연구원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 네. 신규주, 새내기주라고 하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올해 한 33개 네.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상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4개 정도 했고 네. 나머지가 코스닥인데 역시나 뭐 코스닥이 압도적이고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공모주 열풍이 부는 것도 참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또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막 뭐 40% 50%씩 빠진 종목들도 뭐 수두룩하고 네.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꽤 있어요. 네. 아직 상반기가 조금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한데 네. 현재까지 한번 신규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일단 올해 IPO 시장, 신규 상장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현재까지 5월이니까 이게 30개가 넘는 상장 개수는 굉장히 추세가 좋은 편입니다. 신규 상장 개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매년 상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6년째, 7년째 그 호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시장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개수뿐이 아니라 보통 IPO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모 희망가 대비 이제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모 희망가는 이렇게 밴드가로 처음에 이제 설정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상단이나 중단이나 이제 하단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한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단 또는 상단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코스피 3000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언급하셨던 그 상장 이후의 수익률 문제인데 일단 공모가 대비 현재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요. 특히 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는 공모가 대비 대부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을 기준으로 약 3개 기업이 뭐가 다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 공모가 대비 첫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3개입니다. CN투스 성진, 그다음에 CNC 인터, 그다음에 이제 HPO 이렇게 3개 기업이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30몇 개 기업 중에 공모가 대비 첫날 수익률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3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요거보다는 더 높은 비중에 뭐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 주가가 또 상장 이후에 또 하락하는 기업도 당연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첫날 수익률은 그렇고 뭐 현재까지 전일 기준으로 뭐 한 4개, 5개 기업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긴 한데 이 비중 역시도 평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전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나은 편인데,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상대적이긴 한데 올해 들어서 막 따상 이런 종목들이 신규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 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충분히 이제 수익이 일단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시장 이제 상장하고 나서 들어가신 분들, 이제 따상 이럴 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그쪽 대비해 보면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도 꽤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제가 분위기가 좋다고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공모 희망가 대비 높은 공모가로 들어와서 첫날부터 좋은 주가 상승을 보이니까 고점이 높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점에서 이제 하락률도 좀 크게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소위 저희가 이제 흔히 편하게 얘기할 때 이제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첫날 수익률 160% 라는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에요. 사실 과거에 우리 IPO 시장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볼 때 첫날부터 하루 만에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 160%를 기록하는 경우는 1,000억 미만의 소형주들에서 자주 나왔던 현상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이죠. 2020년도에 SK 바이오팜이 예,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거기서 스타트를 끊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 공모주가 첫날부터 이렇게 세게 가는구나라는 약간 잘못된 인식이 예, 지금 펼쳐지게 돼서 사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신규주들이 상장하는 날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상장 첫날 따상 실패. 예. 근데 이게 사실 첫날부터 16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마치 그걸 하지 못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예,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식 참여 시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앞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방금 이제 연구님 말씀하신 대로 따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복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따상이 당연하고 네. 못 가면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아마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제 동학개미들이 어찌됐든 작년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이게 풍부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스란히 이제 공모주 시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단 이 청약자금이잖아요. 네. 뭐 경쟁률 수천 대 1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청약자금이 조 단위가 우습게 넘어가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뭐 수천 대 1의 경쟁률은 요즘 우습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재작년까지는 어떤 기업의 경쟁률을 흥행하지 못했다라는 기준을 100대 1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100대 1보다 넘으면은 너무 흥행이고 100대 1을 미달하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다라고 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100대 1 나오는 기업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100대 나오면 망한 거예요. 예,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죠. 예.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에 또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특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해도 공모 자금이 조 원대의 대여급도 있고 공모 자금이 수백억에 이르는 또 중소형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모 자금이 조 원대에 이르는 이 대여급의 상장에도 수천 대 1의 그 경쟁률과 뭐 수십조 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뭐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거를 제가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현재 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자금의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지금 흔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청약자금 들어올 때마다 공모자금 들어올 때마다 느낀 거지만 와 우리 대한민국에 돈 많으신 분들 많다 정말. 네, 정말 많으세요. 이게 현금 유동성이잖아요. 네, 바로. 네, 맞습니다. 뭐 들어갔다 나온 돈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단기적으로 며칠 사이 현금이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 신규 상장주들의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아시게 된 거죠. 어찌되었던 이 공모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IPO를 공모라고 하잖아요. 네. 주식을 공동 구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TV를 공동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100만 원짜리 TV를 80만 원에 사는 기회가 바로 공동 구매입니다. 주식도 비슷해요. 예, 그 시장에서 상장되는 가치보다 약간 싼 가격에 공모가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시장의 투자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대출도 받고 네. 오도 받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 이제 거품론 이런 것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주식 시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또 단편적으로 또 안 좋은 또 영향도 네.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33개면은 적지 않은 신규 상장사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영국님 이런 거 자주 보시잖아요. 네. 이런 신규주들 특히 많이 네. 골라 보시는데 스케줄을 쭉 봤을 때 네. 올해 내가 보기에는 대박 날 것 같다 상장하고 네. 했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하는 종목. 한번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대박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가 생각보다 아직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CNC 인터내셔널.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색조 화장품을 OEM, ODM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화장품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 색조 화장품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품업이 역성장했던 작년 2020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오. 예, 올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까지 예, 또 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근데 색조면 네. 우리 마스크 때문에 네. 여기 색조 화장 잘 안 한다고들 많이 하는데 눈은 더 많이 해야죠. 네. 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예. 아여 반쪽을 네, 더 많이 해야죠. 예. 그 장기적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네. 이제 노마스크 이제 네.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한번 또 주목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네요. 물론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 좀 장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코로나19의 이 영향이 좀 호전되면서 상황이 이런 내수 소비주들의 반등을 전반적으로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고민하기에 예, 좋은 주식이고요. 또 하나는 뷰노라는 기업과 뷰노. 네, 의료 영상의 AI 빅데이터를 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은근히 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병원에 AI 기능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공하는 회사인데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사실 개인 병원이나 의원급의 병원들의 그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 뷰노의 AI 프로그램도 현재 성장이 약간 정체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의료 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 과거에 진단했던 수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환자들의 그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HPO입니다. HPO. 건강기능식품 회사이고요.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노바렉스라는 기존의 상장사를 굉장히 예, 선호하고 커버리지를 계속하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리포트도 나가 있어요. 노바렉스가 노바렉스 좋죠.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내가 노바렉스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제조해서 판매사들한테 그죠. 제공을 하게 되면 판매사들이 그거를 팔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버렉스는 요즘에 분위기 좋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들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HPO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노바렉스를 네.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OEM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예컨대 뭐 종근당이다, 그렇죠. 어디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이제 이 노바렉스에서 제조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브랜드만 따고 나온 거고. 시청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건강기능식품을 사실 때 이제 겉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회사의 네임드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원이 있고요.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회사. 우리는 이제 보통 판매사의 브랜드를 보고 사는데 실제 제조원을 보면은 노바렉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노바렉스에서 제조하는 제품들 중에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HPO이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상장 예정되어 있는 프롬바이오도 예, 현재 프롬바이오. 예, 시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HPO도 현재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는 조금 하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된 것도 실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자리 잡히고 또 다시 이제 실적 상승에 기반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HPO, 그다음에 뷰노 네. 이 세 가지를 한 예상보다는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네.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하회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향후에는 이제 좋게 보시는 거고 네. 계속.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테크놀로지. 예. 아이테크놀로지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회사고 또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굉장한 경쟁력을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가격 기준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7.5조 원이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첫날 약 40%가 상승을 해서 첫날 10조 원으로 예, 회사가 등록이 되었죠.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 대여급들의 움직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특히 네. 올해 연초에 올랐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첫날부터 또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보니까 그죠. SK IT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플러스 40%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첫날 160%가 올랐는데 얘는 왜 40%밖에 못 올랐지? 예, 이런 분위기가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뭐 첫날부터 160%를 못 올라서 네. 뭐 회사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다던가 그런 거는 절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하반기에 제가 또 자주 인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명단이 화려해요. 또 상장 예. 예정 기업이 새롭게 또 이제 맞습니다. 등판하는 그거 이제 제가 기업들.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크고요. IT보다도 크고요. 훨씬 계속 커집니다. 따라서 첫날 7.5조로 상장한 회사가 160% 올라가는 거 힘든 것처럼 10조 원, 20조 원 더 큰 회사들이 올라오면은 첫날부터 그렇게 급등하는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무리한 기대 수익률이죠. 예, 따라서 앞으로는 좀 큰 기업일수록 이 목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면은 고점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건 이제 사실이다 보니까는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업종별로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 많이 빠진 신규주요 가운데 우리가 투자 타이밍상 네. 지금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만하다. 네. 예, 이런 거 좀 종목 있으면 한번 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이고요. 네. 따라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매년 70개에서 80개씩 상장하는 기업들의 업종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상장할 때부터 상장한 지 한 1년 되는 시점까지는 신인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일부터 한 1년 되는 시점의 1년 되는 주식들을 시점까지. 신규 상장주 저희가 신인이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요 신규 상장주들의 특별한 이 수급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공모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게 손바뀜이 한 번씩 일어나는 기간이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만의 그 업종과 함께 고려해야 할 재미난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상장을 공모가에 공모를 했다가 그 높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몇 개월이 지나서 주가가 공모가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업이 좋다는 전제하에 재투자했을 때 그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뭐 10,000원의 공모가를 받아서 상장한 회사가 상장하고 한 달 동안 뭐 2만 원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 보니까 뭐 10,000원 언저리에 다시 걸려 있는 거죠. 회사가 좋다는 전제하에 뭐 재투자에 들어가면은 사실 공모 투자자들하고 비슷한 가격에 들어가서 뭐 또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라고 제가 좀 자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0,000원의 공모가로 상장한 기업이 2만 원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투자를 지양하셔야 합니다. 지양. 예, 왜냐면 지양이 아니라 지양. 네, 공모가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횡보한다는 얘기는 네네네. 그 가격에 공모 투자자들의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가격이 많이 무너질 경우는 그 가격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따라서 뭐 무조건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 공모가 언저리에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 가격 밸런스를 잡아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투자에 가치가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취재를 했던 기업들 쭉 보면은 한동안 공모가 하회를 했던 네. 신규 종목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5년 10년 되니까 네. 그 당시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은 몇 배씩 올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 뭐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전제를 당연히 깔고요.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당시에는 이제 초반에 수급의 문제로 조금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공모가 언저리에서 재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신규 투자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일반 기업들은 이제 히스토리가 쭉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주가도 좀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뭐 얘가 언제 고점이었고 이 고점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네. 또 저점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네. 수급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네. 근데 신규주는 히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네.